적이 무엇을 하겠다고 할 때 최소한 들어주는 것이 당신이 할 일입니다. 적이 반복해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언제부터 새로운 당연한 일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적이 아니라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적도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당신의 적수였던 그런 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무시할 뿐입니다. 당신의 사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도 말이죠. 제가 영국과 파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최근에는 파리에서 폭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폭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 세계 어디서나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할 일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소통은 듣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듣는 것입니다. 적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바로 이렇게요. 이런 영상들이 정말 수천 개나 있습니다. 알겠죠? 정말로 수천 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영상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이 영상들은 매주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서방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당신들의 국경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국경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들의 국경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가 파리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건 파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모든 걸 보세요. 당신들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국경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국경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적들이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계획이 실시간으로 당신 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우 편견이라고 하죠. 토미 로빈슨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꾸며낼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그녀 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당신의 병이 빨려나가고 이슬람 형제단의 단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아들들은 이미 이 전투가 승리 아니면 순교의 전투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죽을 때까지 싸우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정말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깃발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하드의 부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대상이 당신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모가디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슬라마바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들이 얼마나 대담한지 보여줍니다. 그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상상해보세요. 나치가 1940년대 초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나 타임스퀘어 한가운데 서서 아니면 1933년 이전에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게 곧 일어날 일이다.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영국과 미국의 애국자들은 그냥 하지만 그런데 오늘날 서구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잇감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힌두교인이든 무신론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믿는다면 그 경고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겁니다. 제 말은 그들은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로 뭉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들은 이슬람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종교만 존재하길 바라며 그 하나의 종교는 악마의 종교입니다. 평화의 종교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개종을 권하거나 지지야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 사람들과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건 없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항상 유대인 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상대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알다시피 당신이 무신론자이든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힌두교인이든 다가오는 이 재앙에 맞서 단결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바로 서양 부모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이슬람주의 선전 행사에 보내서 거기서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이것 좀 보세요. 저 아이처럼 하세요. 내려가지 않았어요. 선생님까지도 그래요. 저기 보세요. 선생님을 보세요. 선생님도 내려갔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네요. 뻔뻔하네요. 저 사람들 좀 보세요. 그냥 저 사람들 말 좀 들어보세요. 당신은 극단주의자, 근본주의자,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이 사회와 생각의 과정을 두렵게 하려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우리 종교를 진리로 만들까요? 이슬람이 진리라면 충돌이 필연적입니다. 문명 간의 충돌, 이데올로기 간의 충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충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평화로운 진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백인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기독교인들과 무신론자, 세속주의자들이 그냥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그들은 출산율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지기를 기다린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2130년쯤이면 유럽 전체가 무슬림이 되는 거죠. 알다시피 그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충돌이 있을 거예요. 갈등이 생길 거예요.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에 대해 말했던 것과 비슷하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평화롭게 전환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이 사회주의 성향의 민주주의자들은 우리 각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남의 돈을 씁니다. 혁신을 죽이고 생산성을 죽이고 경제를 확장하거나 GDP를 성장시킬 새로운 방법도 죽입니다. 영국을 보세요.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그건 불가피하며 결국 그들은 남의 돈을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본가들이 깨어나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요. 우리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유지된다면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운 전환은 없을 겁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이 일어서야 하고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보여드릴 좋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께 시간 흐름을 잘 정리해 줄 겁니다. 이슬람과 비이슬람, 세속주의, 민주주의, 자유 등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그들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1억 5천만 파운드가 됐습니다. 단지 프리벤트 프로그램에만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테러리즘만 놓고 이야기해도 그렇습니다. MIU MIO, GCHQ 이들의 예산은 연간 약 6억 5천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들으셨나요? 영국 정부가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래된 영상일 겁니다. 그때는 영국 기득권층이 아직도 조금이나마 맞서 싸우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대테러 조직들의 예산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각성이라는 정신적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극우 인사들을 그 조직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극단주의자들의 비율,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90%에 달했었죠. 영국 테러 감시 명단에 있는 모든 극단주의자들이 무슬림이었습니다. 이제 그 비율이 7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새로운 범주들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적 민족주의 같은 것인데 이는 우리의 정책에서 영국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국의 가치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극단주의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비율을 낮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영국 기득권층이나 영국 정부 혹은 영국 국가가 맞서 싸우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맞서 싸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맞서 싸움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세요. 그 공포가 마음속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배력은 알다시피 각인되어야 하니까요. 네, 그냥 지배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각인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애. 이 사람 파키스탄 남자예요. 그는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는 극단적인 견해 때문에 파키스탄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남자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는 백인들은 너희에게 열쇠를 그냥 주지 않을 거야. 싸워야 해.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반드시 주조해야 해요. 또 다른 전통이 있으며 역시 사히유 부카리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알라의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승리하게 되었다고. 8장 60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해서 적을 두렵게 하라. 그러니까 적을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 이슬람의 일부입니다. 즉 지하드의 율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모두 100%입니다. 누구든 그들을 보세요. 모두 BS 학위가 있고 많이 읽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이슬람 수업을 듣기 위해 부슈라 셰이크에게 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런 학자들에게 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저도 이슬람을 공부했기에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100% 정확합니다. 저는 타라에게 순리를 받았습니다. 알라를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꾸란은 매우 명확합니다. 당신의 적들과 알라의 적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으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양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깨어있는 광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그들에게 그들의 모스크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영상을 틀어드린다고 했죠? 이걸 들어보세요. 제 생각엔 이건 100년 계획이고 우리는 50년쯤 진행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들이 달성한 몇 가지 주요 지점들은 무엇인가요? 생각해보세요.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카타르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중동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죠. 시민수가 35만 명도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나라죠. 카타르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영국 교육, 캐나다 교육, 고등교육, 미국 대학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작고 부유한 나라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학들에 그렇게 많은 돈을 줄까요? 그것은 소프트 파워를 이용해서 영향을 미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카타르인들은 바야를 맺습니다. 이슬람에서 바야는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영적인 맹세입니다. 카타르 왕실은 무슬림 형제단의 모든 종교적 교령, 판결, 그리고 파트와를 따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제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많은 보수적인 공화당 미국인들이 제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저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합니다. 트럼프가 카타르인들에게 너무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카타르는 죄송하지만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우리 대학에서 반서구적 정서를 자금 지원해왔고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모든 워크, 광신자들은 모두 카타르의 돈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수십억. 그들은 영국과 미국의 대학들에 수십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에도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이죠. 그들에게는 정말 껌값입니다.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요. 굳이 군대를 보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어 혼란이 벌어지는 걸 지켜보면 되죠. 이런 이유로 저는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짜증나고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미국인들, 특히 대다수의 보수적인 미국 공화당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지하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워크 우파, 예를 들어 캔디스 오온스 같은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에 눈이 멀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카타르이고 무슬림 형제단이고 이집트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문명의 적들입니다. 알겠죠?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것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혹은 미국과 중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구 문명 전체와 이슬람 문명 간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본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누가 우리의 적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요즘,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점점 더 서구화될수록 우리와 이해관계가 더 맞아갑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서구화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아니라고 했죠. 아시다시피 카타르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카타르는 1인당 국민소득 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카타르는 1인당 GDP가
약 15만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에서 150억 달러 정도인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이 증명했듯이 그들에게는 큰 돈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의 근본적인 가치를 흔들고 싶다면 100억 달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수십억 달러 중 일부를 컬럼비아대와 하버드에 넣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모든 대학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몇몇 대학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걸로 끝이고 다 된 겁니다. 그들은 전 세계 무슬림 형제단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타르가 자신들의 목표와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학, 언론, 정치 지도자들에게 호의를 사기 위한 소프트 파워로 최대 1조 달러의 자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기본적으로 무슬림 형제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최전선에 있으며 그 목적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목적은 민주주의 국가들만이 아니라 서구 문명 자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서구 문명에 속합니다. 이것이 핵심이며 그들이 파괴하려는 점입니다. 순진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자선적이고 훌륭한 일을 하며 우리 대학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은 서구의 담론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서 보면 하마스는 무슬림 형제단 팔레스타인 지부로 이스라엘과 서구 민주주의 국가 파괴를 의도합니다. 하마스는 반유대주의적이지만 그 부분은 잠시 제쳐두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두고 유대인은 잊으세요. 러시아를 막으려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윈스턴 처칠이 도구를 주면 우리가 끝내겠다고 했듯 우크라이나인들에게도 도구를 주면 그들이 끝낼 것입니다. 즉, 발트해 연안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는 러시아와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적, 즉 이슬람주의자들과 사방을 장악하려는 야망을 가진 지하디스트들을 막고 싶다면 그들이 매일같이 말하듯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각성된 우파들, 이른바 이스라엘 혐오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익과 관련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란 서방, 즉 서구 문명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78년 동안 서방이 이스라엘을 지켜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우리의 입장을 바꾸는 걸까요? 뭔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무슬림 주장에 더 수용적이 되었지만 이는 자멸적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자를 위한 게이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왜 가자를 지지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자처럼 된다면 그때는 모든 동성애자들이 옥상에서 내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두 번째 아프가니스탄, 즉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을 만들게 되는 셈입니다. 왜냐고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아요. 각성한 우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해합니다. 미국은 너무 크죠. 하지만 그게 첫 단계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증오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뭐든지요. 그들은 이슬람주의자들과도 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각성한 우파들은 가자를 위한 게이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민주적이고 성차별적입니다. 그들은 여성을 억압하고 동성애자를 살해하며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하마스는 10월 7일에 미국 시민들과 영국 시민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들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런던 대학교 같은 최고의 대학들이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잘 교육받은 젊은이들, 민주주의 국가의 젊은 시민들 중 일부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화를 따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하며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호주, 미국을 파괴하려는 반민주적이고 저속한 테러리스트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급진 좌파의 정록연합, 즉 우리 최고의 대학들 중 많은 곳을 지배해온 이런 사상에 세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진 좌파가 서구의 패권을 없애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서구의 패권을 파괴하려는 이슬람주의자들과 기이한 공통의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록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슬림 형제단의 자금에 영향을 받은 우리 지식인들은 이제 서구 시민 2세들에게 자기 나라와 자기 문화를 파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슬람주의자들에게는 정말 잘했다고 말해야겠네요. 잘했습니다. 제 말은 그들은 군사적으로는 서방을 파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라고 말했죠. 정말 천재적이에요. 악랄한 천재성이죠. 그리고 한편으론 한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한심한 일이죠.